저는 올해로 46살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정말 흘러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도 하고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30대 중반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치 작년이나 재작년에 일어났던 일처럼 생생한 기억인데 벌써 10년이 지났다니 기분이 참 요상하네요.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 되어 보니 30대의 그 팔팔했던 몸 상태가 그리워지고는 합니다. 저는 제 나이 31살에 6살 연하의 25살이었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누가 보아도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는 미인이었고 스스로 자기 관리도 열심히 해서 몸매도 아주 좋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내를 보고 저를 정말로 부러워했고 결혼할 때도 많은 지인들이 아내의 미모를 보며 장가 잘 갔다고 저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아내의 외모와는 달리 아내의 집안 형편은 예전부터 좋지 않았고 그 덕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살아온 억척스런 여자입니다. 예쁜 외모에 요즘 젊은 여자들과는 다른 생활력 강한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결혼을 한다면 이런 여자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내의 나이가 어렸지만 제가 무작정 단도직입적으로 밀어붙여서 아내 나이 25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할 줄 알았던 아내에게도 한 가지의 단점은 있었는데 여자로서 애교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연애하던 시절에는 뭘 해도 다 예뻐 보였기 때문에 애교가 필요 없을 정도의 아름다운 외모였지만 저는 평소에 귀여운 여자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하고 같이 살면서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내의 애교였어요. 아내가 정말로 저를 사랑하고 따르는 것은 잘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결혼 생활 내내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이었습니다. 신혼 때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이 지나갈수록 점점 제게 불만이 쌓여만 갔습니다. 저는 당시에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큰 회사에서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당시에 아내와 결혼해서 살던 동네는 지금보다 많이 한적하고 조용한 곳이었고 버스 운행하고 다음 배차까지 시간이 남으면 차고지에서 수다 떨면서 시간 보내는 게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회사 버스 차고지 근처에 아내의 친구가 하는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동네에 산이 하나 있어서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버스 차고지 근처에 찻집이나 카페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내의 친구가 하는 커피집이었고 결혼 전부터 얼굴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간이 남을 때는 심심하기도 하고 시간을 죽이러 자주 놀러가서 커피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보고 친해지게 되더라고요. 아내의 친구는 얼굴은 그다지 예쁜 편은 아니었지만 짧은 단발머리에 키가 크고 늘씬하고 몸매의 볼륨도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동네 남자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온 동네 총각들이 커피 마시겠다고 외진 곳에 있는 그녀의 커피집까지 원정을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문제의 그날은 꽃이 만발한 어느 봄날이었어요. 평소 아내와 자주 몰려다니는 아내 친구 패밀리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모두 벚꽃 구경을 가야겠다며 승합차를 하나 빌려서 강릉으로 놀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여자들끼리 가면 무섭고 위험하기도 하고 운전시킬 사람이 하나 필요하니 저보고 운전대를 잡아달라고 했어요. 제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여자들은 승합차 뒤에 앉아서 수다 떨고 놀면서 가는데 카페를 하던 그 아내의 친구만 제 옆자리에 앉는 겁니다. 자기는 뒤에 앉으면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해서 안 된다면서요. 아내와 그녀의 친구들은 오랜만에 다들 뭉쳐서 바다를 보러 가는 거라 그런지 다들 들떠 있었고 옷차림도 아주 화려했어요. 제 아내도 하늘하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제 옆자리의 아내의 친구는 타이트한 청바지에 딱 달라붙는 쫄티를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볼륨이 있는 몸매인데 그렇게 입으니 몸의 라인이 다 드러나 보이고 운전하는 내내 시선이 옆자리로 향하는 걸 막을 수 없더라고요. 옆자리의 아내 친구를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선글라스를 꺼내서 썼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 친구가 싱긋 웃었습니다. 제 속마음을 들킨 것 같아서 약간 부끄러웠어요. 그래도 선글라스를 끼니 제 시선을 들키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 뒤로부터는 편안한 마음으로 운전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한참 달렸더니 뒷자리에 앉아있던 제 아내와 친구들은 금방 골아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나마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그녀는 조수석에서 자면 실례라면서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내가 자고 있어서 노래도 작게 틀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 보니 저도 살짝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앞만 보고 운전하려니 잠이 오고 이래저래 힘들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기어봉 위에 올려놓은 제 손에 뭔가 시원한 느낌이 들어 깜짝 놀라 옆을 봤더니 그녀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졸리시죠? 제가 잠 깨워드릴게요. 그녀의 손에는 물티슈가 한 장 들려 있었고, 그 물티슈로 제 손이랑 목 뒤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시원한 물티슈의 느낌과 제 목을 만지는 그녀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잠이 확 달아났고, 오히려 다른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었고, 순간 뒷자리에서 자고 있는 아내가 잘 자고 있는지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만하라고 하지도 못하고 손을 치우지도 못해서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하는 저를 보고 그녀는 살짝 미소 지으며 장난이라고 웃었어요. 제가 놀리는 맛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 혹시 그녀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녀 덕분에 잠에서 깬 저는 목적지인 강릉까지 무사하게 운전을 했고, 일단 숙소에 짐을 풀어두고 꽃구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커다란 펜션을 예약해서 모두 다 같이 한 방에서 자기로 했기 때문에 여자들은 방 안에서 자고 저는 거실에서 혼자 자는 것으로 합의를 했어요. 대충 짐을 던져두고 바다를 보기 위해 경포대로 이동했고, 아내와 친구들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놀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물놀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발만 담근다던 여자들이 전부 다 물에 빠져 다 젖어버렸고, 이대로라면 횟집에 들어갈 수 없겠다 싶어서 포장해서 숙소에 가져가서 먹기로 했어요. 약간 이른 저녁 시간이었지만 회와 술을 사서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여자들이 욕실에서 씻는 사이에 저는 잽싸게 술자리 세팅을 했고, 가장 먼저 씻고 나온 그녀가 준비된 술상을 보면서 벌써 준비 다 하셨어요? 진짜 가정적이시네요. 라고 칭찬을 하며 제 옆으로 바싹 붙었습니다. 약간 덜 마른 머리에서 나는 좋은 샴푸 냄새가 자극적으로 느껴졌어요. 제 옆에 바싹 다가와 앉길래 속으로 저는 이 여자가 아까부터 내게 신호를 보내는 게 맞나 헷갈리더라고요. 하지만 금세 제 아내와 다른 여자들도 준비를 마치고 둘러앉았고, 금방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다들 술을 좋아하는 여자들이라 정말 엄청나게 마시더라고요. 소주 빈병이 끝을 모르고 줄을 서 있었고, 평소 술을 잘 마시던 저조차도 조금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마셨어요. 공기도 좋고 안주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평소보다 더 마시게 되더라고요. 초저녁부터 시작한 술자리는 12시가 넘어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슬슬 한두 사람씩 쓰러져서 잠이 들었고, 먼저 쓰러진 사람부터 방으로 옮겼어요. 아내도 세 번째로 쓰러졌는데 결국 마지막에 끝까지 남은 건 저와 커피집 그녀 단 둘뿐이었습니다.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는데 단둘만 남으니 뭔가 서로 진지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너무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약간 술도 깨고 환기를 시킬 겸 산책을 해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나오니 그녀도 따라 나왔고 어두운 숙소 주변을 걷고 있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깍지를 끼웠습니다.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보니 그녀도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가 원래 먼저 좋아했던 거 아세요? 라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굳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그녀가 제게 하는 말이, 처음에 자기가 먼저 저를 좋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내와 사귀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접고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먼저 고백이라도 해봤을 거라고 아쉽다면서 저를 보고 웃었는데,
그 모습이 조금 슬프고 안쓰럽게 느껴졌어요. 뭐라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더니 이젠 다 괜찮다면서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자기도 좋다고 오늘 들은 건 다 잊으래요. 그녀와 손잡고 10분 정도 산책을 하다가 그녀가 먼저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러 갔고 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집에 돌아올 때까지 더 이상 그녀와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가 눈치를 챈 건 아니었지만 왠지 미안한 마음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커피숍에 가는 것도 조금 부담스러웠고 한두 번 더 가다가 발길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다음 해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몇 번 마주치긴 했는데 서로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아내에게 가끔 그녀의 소식을 전해 듣고는 하는데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잘됐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예쁘고 매력적인 여자였기 때문에 누굴 만나든지 예쁨 받고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지금도 가끔 날씨가 좋은 봄날엔 그날 밤의 일이 종종 생각납니다. 아쉽다거나 후회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서로 간의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